2차 대사 사물 대략 한 10만 종이 이른다. 2차는 대개 식물에서 얻는 물질이다. 이것은 식물이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물질로서 색소, 알칼로이드, 페놀유, 테르페노이드, 항생물질이 여기에 속한다. 이들 물질은 인체 내에서 유용하게 쓰이는데 특히 항생물질을 이용한 향료와 색소 산업이 번창하고 있다. 기능을 보면 페놀유는 활성산소부터 인체를 보호하는 항산화 능력이 탁월하고 플라보노이드는 면역 기전과 혈행에 큰 도움을 준다. 쉽게 말해서 1차 대사 산물이 역체적인 성장 및 발육에 기여한다면은 활성산소가 그런 역할을 한다. 활성산소 중에서 우리 몸에는 활성산소가 그만큼 큰 역할을 합니다. 활성산소가 한마디로 독입니다. 물론 마른 장작을 뗄 때도 연기가 나지만 이것은 훈제를 할 수 있는 유익한 연기입니다. 활성산소 중 2%는 우리 몸에 유익하게 쓰입니다. 반면에 나머지는 불연소한 연기가 사람을 질식시키고 건강을 위협하듯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작용을 합니다. 장작이 젖어 있으면 우리 몸이 저체온 상태에 있으며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도 잘 태워지지 않아서 독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먼저 장작을 잘 말려야 합니다. 말려야 한다. 척추하고 눅눅한 것에는 세균들도 많이 득실거리고 곰팡이도 쓸고 그런 것을 보듯이 자, 도끼를 가지고 도끼는 소화효소다. 짝짝 쪼개니까 장작은 영양이라고 보고 그래서 영양작을 도끼가 딱딱딱딱 쪼개는 효소가 그 역할을 하는데 기관에서 침샘의 아밀레이저가 탄수화물을 녹이고 위에서는 프루타제 단백질과 또 펩티드 아미노산을 녹인다라는 거죠. 간은 알데히드 알코올 같은 거, 또 이자는 리파제, 이자 참 그래서 이자 또 쓸리게 췌장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췌장은 뭐 필수고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신진대사 2회 밥을 지을 때는 솥에 잡곡을 넣고 물을 붓고 장가지를 불쏘시개로 그 위에 마른 장작을 올려놓는다. 만약에 장작이 눅눅하거나 불량이면 연기만 내는 불연소 상태로 활성산소가 그러하다. 물론 마른 장작을 태울 때도 연기가 나지만 이것은 훈제할 수 있는 유익한 연기다. 장작이 젖어 있으면 즉 저체온 상태로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도 잘 태워지지 않아서 독이 많이 발생한다. 장작도 쪼갠 것과 통째로 태우면 다르듯이 쪼개지는 도끼의 역할을 누가 하냐? 도끼가 그게 효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호전 반응이라면 뭐 욱신욱신하기도 하고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변비도 생기고 가려움도 생기고 요통이 생기고 설사도 생기고 특히 참 가려움은 못 견디기죠. 가려, 막발진, 기침, 콧물, 콧물이 나와야죠. 기침도 한 번씩 구토도 일어나고 눈도 충혈하고 발열이 나고 이런 것들이 호전 반응이다. 아밀라제는 녹말을 엿당으로 위산인 프루타제, 펩티타제는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간에서 알데히드가 알코올을 분해하고 이자에서는 리파제, տրip시노겐, 킹스트립 시노겐이 지방을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십이지장의 엔터키나제는 단백질을 활성 단백질로, 소장의 락타제는 젖당을 에너지로, 말타제는
엿당을 포도당으로, 수그라지는 설탕을 포도당으로. 만약에 화력이 너무 세면은 밥이 타기에 수분 조절이 필요하다. 인체는 수분이 70%, 지나친 체온 상승은 심한 염증 반응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타고난 문제도 그러므로 신진대사가 자 이렇게 다양한 영양소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먹을 수 있으면 이것이 신진대사의 에너지로 태워주고 할 수 있는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우리가 섭취하는 영양은 고분자 덩어리다. 세포는 이것을 저분자로 분해하는 촉매활동을 한다. 이를 통해서 얻은 에너지원을 자체의 고유 성분으로 바꿔서 흡수 및 저장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고 한다. 반대로 저장한 에너지를 다시 꺼내서 분해한 뒤에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 한다. 즉 에너지원이 필요할 때 간에 저장된 포도당을 분해해서 혈당의 항상성 유지에 사용하는 것을 이화작용이라고 한다. 화력이 너무 강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확 타버리면 너무나 화력이 체온이 지나치게 올라가면 심한 염증 반응이 생기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작용과 동화작용. 우리 몸에서 대사장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동화작용, 이화작용.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포도당을 분해하는 것을 이화작용이다. 분해를. 또 동화작용이라. 또 흡수 저장하는 것을 동화작용이라 한다. 이 작용을 통해서 분해하고 또 흡수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세포가 튼튼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에너지 대사는 인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질 분해 및 합성에 관한 화학 변화, 탄수화물, 단백질, 탄수화물은 소화기관을 거치면서 포도당으로 분해되어서 각 세포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세포질에서 해당 과정이 이루어지면 산소를 이용해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는 ATP 분자들이 만들어진다. 탄수화물의 포도당은 최고의 에너지원으로 인체가 가장 좋아한다. 당이 부족일 경우에 인체는 간에서 단백질을 분해한다. 이렇게 분해된 단백질은 포도당 신생 과정을 거쳐서 포도당으로 바뀌어 에너지로 쓰인다. 만약에 과다한 지방대사로 인해서 옥살로아세트산이 부족해지면 아미노산이 중간 대체제 역할을 한다. 지방의 에너지 대사는 유리지방산이 라는데 이러한 유리지방이 에너지로 쓰이려면 몸 안의 포도당이 고갈되어야 한다. 여기에다가 지방대사가 과도해지면 산성물질인 케톤체가 많이 생겨서 몸이 산성으로 기울고 만다. 이것을 케톤산증이라고 하고 제2형 당뇨에서 흔하게 나타난다. 타지 않으면 비타민과 무기질 대사. 비타민과 무기질을 생체 활성화를 위해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쓰인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에서 섭취해야 하는 필수 영양소이다. 무기질은 인체에서 4에서 5%를 차지하는 중요한 영양소이다. 자연계에는 무기질이 100여 종류의 원소로 존재하여 우리 몸에도 54종이나 있다. 이것을 미네랄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에너지 어린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물, 이산화탄소 에너지를 얻는데 이것을 에너지 대사 혹은 호흡 대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산소를 이용해서 많은 에너지를 얻는 일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이루어진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미토콘드리아 내의 외막과 내막 사이에서 에너지를 얻는다. 이곳에서 포도당 한 분자로 3-HATP를 얻는 것이다. 이처럼 산소는 에너지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신진대사를 위해서 영양에서 산소, 이산화탄소, 물, 에너지, 유기대사, 산소대사, 한마디로 인체는 효소 작용으로 삶을 영위한다. 효소 부족은 신진대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런 대사 질환을 일으키는 시한 폭탄으로 작용한다. 영양물질, 효소, 효소 대사, 소화, 합성, 면역, 해독, 흡수, 배출. 이렇게 비타민과 무기질 대사. 현대인들은 타형의 오염으로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분히 얻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질병이 증가한다. 비타민과 무기질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기에 외부에서 반드시 섭취해야 한다. 알려진 비타민은 15종, 지용성은 A, D, E, K이고 나머지는 수용성이다. 지용성은 A, D, E, K가 지용성이다. 지용성을 잘 A, D, E, K를 잘 녹일 수 있도록 부족하면은 여러가지 질병으로 나타나서 과잉도 다양한 증상이 있으니 적당량을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연계의 무기질은 100여 종의 원소로 존재하며 우리 몸에도 54종이 있다. 체온저장, 신진대사, 물, 수분대사. 수분, 대사증후군으로 진다. 다음 기준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하면 대사증후군으로 평가한다. 대사증후군은 동맥경화, 또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병 등과 같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협심증, 심근경색, 뇌졸중 등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높다. 산소대사, 산소는 호흡대사를 통해서 인체 내에 들어온다. 우리는 이 산소를 대사 전반에 사용함으로써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다. 생물체가 호흡을 하는 이유는 결국 체내에 들어온 산소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이다. 가벼운 숨쉬기나 인체 내에서 산소 결핍으로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인체에 해를 끼치지만 우리가 매일 코로 들이마시는 정도의 양은 그렇지가 않다. 흥미롭게도 현대인은 대체로 양질의 산소가 결핍되어 대사성 질환을 앓고 있다. 효소대사, 밝혀진 효소만도 3,000여 가지. 대표적인 것은 소화효소이다. 간의 해독 기능을 도우며 세포 교체 등을 하는 대사효소가 있다. 대사효소의 생명활동에는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수적이다. 특히 태생부터 한정적이라 남용하면 고갈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잔재효소도 있는데 이 잔재효소 안에 대사효소와 자기 분리의 효소가 있다. 한마디로 인체는 효소 작용으로 삶을 영위한다. 효소 부족은 신진대사의 어려움을 초래하며 이런 대사성 질환을 일으키는 시한폭동으로 작용한다. 자, 의료인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대사증후군이 생기면 당뇨, 비만, 간상, 심장, 신장, 갑상선, 통증, 아토피, 뇌졸중, 피부질환, 우울증, 암, 심신, 고혈압, 우울증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 생활습관병은 어느 특정 부위나 한 가지 원인을 지목할 수가 없다. 생활습관병은 그렇지 다양하게 그래서 자존술자리라 자녀들 경제 업무가 나에서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또 시험 대사증후군은 대표적인 것이 비만이다. 당뇨의 원인인데 당뇨가 발병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하지 않거나 제기능을 하지 못해서 여러가지 성인병이 나타난다. 대사증후군은 동맥경화,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병 같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체온저는 영양의 흡수와 신진대사를 방해한다. 체온유지를 사용하는 70%, 전체 대사량 중에서 체온유지의 70%를 사용하는 이유는 원활한 혈행, 호르몬 생산, 효소 분비, 신진대사율 저하, 여러가지 요인에 따른 저하, 갑상선 호르몬 방출, 갑상선 호르몬 분비, 체온유지, 신진대사 증대, 지방 축적, 에너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 축적, 비만 진행, 대사성 질환은 신체 내 물질 대사 장애로 발생하며 모든 성인병과 생활습관병이 여기에 속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사성 질환에 속하는 고혈압, 당뇨병,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급증하고 그 원인으로는 영양 불균형과 잦은 술자리 등의 잘못된 식습관과 또 생활습관, 과도한 스트레스에 따른 뇌 분비계 불균형이 있다. 관상동맥증, 비만, 당뇨, 심장질환, 변비, 만성피로, 협심증, 아토피 등등 대사성 질환이라고 볼 수 있다. 소모성 기관은 이렇게 뇌는 신경세포가
간은 인체는 모든 대사의 관여해서 침묵의 장기다. 췌장은 포도당 에너지, 또 폐는 호흡 대사로 산소, 이산화탄소를 교체를 한다.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교체할 수 있는 폐를 건강하게 하자면 나무 곁에 많이 가야 되겠죠. 뿌리 식품도 좋고. 자, 소모성 질환. 소모성 질환은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기관이나 장기에 발생하는 질환을 만다. 대표적인 장기가 간이다. 침묵의 장기인 간은 모든 대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장식한다. 간이 망가지면 건강의 90%를 잃는 것. 인슐린과 글루카곤 호르몬으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췌장, 호흡을 통해서 매일 산소를 받아들이고 몸 안에서 생성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폐에 언제나 정보를 입력 출력하는데도 소모성 장기이다. 이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매일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 한다. 그래야 식원성 증후군, 가스차에 휘발유, 과자, 청량음료, 햄버거, 생소세지, 라면을 대표적인 해로운 음식으로 분류하고 있다. 체온과 신진대사. 정상 체온은 36.5도씨보다 체온이 1도씨 낮은 사람은 정상인보다도 신진대사율이 30% 떨어져 비만과 변비, 아토피, 대사성 질환에 잘 걸린다. 체온이 35도씨로 낮아져서 장은 제2의 뇌다. 각종 질병의 원인은 장이다. 장, 가민성 대장염, 면역계 이상, 스트레스, 식도염, 알레르기, 변비. 신진대사의 명령체계나 호르몬이 관여한다. 비만과 신진대사. 비만은 대사성 질환의 대표이다. 신진대사가 어려울 경우에 몸에 지방이 축적되고 체지방 비율이 높아져서 비만이 발생한다. 비만은 영양 불균형에서 비롯되기도 한다. 가령 칼로리가 높은 음식에 치우친 식사를 하면 이를 대사하는 미네랄이 부족해지면서 비만을 초래한다. 근래에는 사회적인 스트레스나 환경 문제로 비만이 발생하는 빈도도 높아지고 있다. 비록 이에 따른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대개는 바르지 않은 식습관이 가장 큰 문제이다. 비만. 와, 이런 피부가 이렇게 되기도 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리 몸에 독소가 있고 하니까 이렇게 상처가 나고 이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해독을 통해서 스트레스와 신진대사, 긍정, 부정, 일정한 스트레스는 심장 박동수를 늘리고 근육의 활력을 증대해서 신진대사를 높인다. 반면에 과도한 스트레스는 몸을 병들게 하고 스트레스 머리 중앙에 전시상하부가 자극되고 뇌하수체 전엽 베타세포 스트레스와 자율신경. 스트레스로 전시상하부가 뇌하수체 전엽을 조절할 때 부교감 신경에 신호를 보내면 호르몬 방전을 자극하거나 촉진하는 일을 한다. 반대로 교감신경에 신호가 가면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즉 부교감신경은 분해와 대사에 관여하지만 에너지 방출 및 사용은 전적으로 교감신경이 맡는다. 이때 뇌하수체 전엽에는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이 방출되고 호르몬이 출동한다. 그러면 뇌하수체 전엽은 부신피질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서 부신이 일하도록 한다. 부신은 부신피질에서 코르티솔 호르몬을 분비한다.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호르몬 방출, 전시상하부, 후시상하부, 교감신경, 뇌하수체 신진대사, 저장 에너지 분해, 부신이 활동해서 에너지를 방출하고 에너지 사용하고 쾅쾅 힘있게 하고 잘 때는 뇌하수체 전엽이 작동해서 신진대사 저장 에너지 분해. 그렇군요. 부신, 스트레스, 자율신경, 교감신경, 부신피질 자극하고 후시상하부의 부신피질. 그래서 이렇게 되는 대사 기관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시상하부 뇌하수체는
무엇보다 뇌하 수체는 가장 많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대표적인 뇌분비 기관이다. 뇌하 수체. 갑상선은 신진대에서 가장 큰 역할을 보이는 갑상선이 인체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뇌분비 기관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크다. 마치 갑옷처럼 생겨서 이렇게 타이레오스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갑상선의 크기는 약 5cm. 그래서 호르몬, 갑상선 자극을 받아서 호르몬이 신호를 받아서 작용. 부신은 신장 위에 삼각형 모양으로 각각 한 개씩 위치한 내분비선 피질과 수질로 나뉘고 성인의 경우에 피질이 거의 90%를 차지한다.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한다. 신진대사 과정에서는 저장한 에너지원이 포도당과 아미노산을 꺼내서 사용한다. 특히 부신 소질은 간과 지방에 저장된 포도당, 지방산을 근육에 보내서 조절하게 한다. 이런 부신 호르몬은 대사정 질환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부신, 대사정. 구강,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간세포의 숫자는 대략 2,500억 개의 무슨 기능을 한다. 영양 운반, 간 운액에서 이중으로 혈액을 공급받고 또 저장의 해독, 이렇게 해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를 비롯해서 담즙산 및 빌리루빈, 비타민과 무기질, 호르몬 대사까지 담당한다. 더불어서 해독과 살균작용, 또 주요 기능도 간은 대사 수위를 조절하는 공장장이다. 간의 저장, 해독, 분해, 저장, 해독, 분해. 비타민 D는 4개월, 비타민 A는 10개월, 비타민 B12는 1년 이상 저장해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 4개월. 철, 구리, 아연 등을 저장해서 미네랄 대사를 돕는다. 또 간에서는 하루에 50g의 단백질이 합성되고 이 중에 총 단백질이 25%는 알부민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는 혈장의 건강과 탄력을 책임진다. 간경화로 고통을 받을 때 복수가 차는 것은 간에서 알부민이 생성되지 않아서 혈관의 삼투압 문제가 발생하면서 수분이 혈관 밖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다. 그 외에 간은 지방이나 호르몬 대사에도 깊이 관여한다. 결국 간의 건강은 곧 건강한 신진대사로 이어진다. 결국은 간을 건강하게 해야 할 것이다. 위는 단백질 대사를 하는 대표적인 소화기관인데 위산은 펩신, 오겐 효소로 해서 충분히 분비되어야 펩신 단백질 소화를 시작할 수가 있고 위에 병이 나는 것은 분비 효소가 부족하거나 위에 부담을 주는 스트레스, 과식 같은 또 단백질 대사는 위장에서 시작이 된다. 아미노산, 단백질은 필수 단백질, 합성 단백질로 나눈다. 12지장, 지방은 대사를 한다. 지방 대사를 하는 12지장. 소장의 앞부분에 위치하고 점막에서 세크레틴 호르몬이 분비되고 혈액을 타고 췌장에서는 리파제 효소를, 간의 담낭에서는 담즙산 분비를 촉진한다. 이들은 지방을 분해하고 흡수하고 나머지는 소장이 흡수하고 또한 지용성 영양인 비타민과 여러가지 물질을 흡수하는데 특히 칼슘과 철분은 12지장에서 거의 대부분 흡수한다. 12지장에서 칼슘과 철분을 흡수한다. 지방은 열량이 매우 높은 영양으로 인체 내에 20% 미만을 유지해야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다. 인체 내에서 지방이 과도하게 춥기 때문에 여러가지 질병이 온다. 지방대사는 12지장이다. 사청사, 유문, 장액, 쓸개즙, 리파제, 효소가 수행을 하게 된다. 일단 위에서 강한 산을 만난 음식물이
유문에 도달하면 12지장은 유문을 살짝 열어서 강산에 번복된 음식물을 조금만 받고 얼른 닫아버린다. 무리한 음식으로 12지장에 녹아버린 상태가 12지장 괴양이다. 음식물이 12지장에 도달하면 알칼리성이 강한 담주산과 췌장의 바지가 효소가 쏟아져 나와 중화하면서 분해가 이루어지는데, 그리고 12지장 표면에서 장액이 나오는데, 이는 소장 점막 전체에 분포된 장선에서 분비되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모두 태우는 거. 쓸개, 이건 이제 이 췌장인데요. 췌장에서 분비되는 대사 호르몬은 알파세포, 인슐린, 또 포도당 분비하고 소마토스타틴. 췌장은 3대 영양소 모두 대사하는 중요한 기관이다. 12지장의 좌측에 있는 췌장은 무게가 80g, 표면이 울퉁불퉁. 이러한 췌장은 회색빛을 띠는 핑크색으로 두 가지 기능을 갖는, 하나는 지방소화효소액인 리파제를 분비하는 외부의 분비부이다. 다른 하나는 혈당이 많으면 알파세포에서 인슐린 호르몬을, 혈당이 적으면 베타세포에서 글루카곤 호르몬을 분비해서 당 대사를 조절하는 내분비 부위이다. 소장은 미네랄, 비타민 뿐만 아니라 영양을 소화 흡수한다. 대장은 수분을 대사하는 기관이다. 이때 장내 세균이 발휘해서 분해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탄산가스, 산성, 종말산물, 수소, 메탄 및 독성 아민 등은 대변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된다. 인체는 그렇게 불순물을 처리해서 몸에 독이 발생하는 것을 막는다.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떠밀려온 영양 성분을 최종 흡수하기도 하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 대장 독소를 제거하는 그 기관이 원활하면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